그래프 개형 그려보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긴 했습니다. 사인부터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가로로 그려진 게 X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정도가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 정도로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이 정도로 그려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나 생각해보니까 걔는 사인 말하는 거예요. 사인은 0,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커닝 페이퍼가 있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 이게 양의 방향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반대쪽도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라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도 한번 그려보면은 코사인을 여기다가 코사인을 그려보면은 얘는 0,1을 시작을 해가지고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은 플러스 1이 되니까 0,1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게끔 해서 이렇게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쪽도 마저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언제요? x값이 언제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0, 그냥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였을 때 4파이요? 였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기가 x축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을 때 탄젠트는 얘들과 조금 달랐었죠.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점점 근접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점근선이 여기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존재하고, 왜냐면은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잖아요. 코사인이 0이었을 때 0분의 블라블라가 되는 거니까 걔는 값을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는 점근선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도 헷갈릴 때 그림을 그리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하고 그 점근선은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외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이해하고 푸는 겁니다. 오케이? 잡담이지만 여러분 논문 같은 거 찾아보면은 그림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속도랑 텍스트를 인지하는 속도랑 비교하면은 그림을 인지할 때가 좀 더 빠르단 말이에요. 한 7배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개념을 이해할 때 그림적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공부가 잘 됩니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나중에 수학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 좀 암기할 수 있게 단어장 같은 느낌으로 좀 선물할 예정이긴 한데 언제 만들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교재부터 다 만들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개형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볼 거예요. 파악. 자, 삼각 함수였잖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한 정의를 했었죠. 왜냐면은 함수라는 것은 적당히 집어넣는 게 아니라 0, 1, 2, 3, 4 블라블라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 있었고 그때마다 겹치지 않은 y값이 나왔을 때 걔들 보고 함수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오케이? 특정수를 집어넣을 때 특정수가 나오는 그러한 관계, 규칙, 대응 걔들을 보고 함수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얘는 완벽하게 함수라고 불릴 만한 녀석들이 됐죠. 아, 삼각 함수가 됐다. 그러면은 얘들의 특징이 뭔지를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역, 치역, 공역 그리고 뭐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정의역을 생각해 보면은, 자, 사인의 정의역을 고민해 보면은 못 넣는 x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파이, 2파이, 3파이. 근데 파이라고 내가 제시를 한 것뿐이지 파이는 대충 3.14, 1592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숫자니까 그러면은 대충 1은 여기 있어서 1, 2, 3, 4, 5, 6 이 정도로 집어넣을 수 있죠. 못 넣는 x의 값이 없으니까 아,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수 있구나. 따라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수 집합이라는 건데 그냥 R에다가 멋떨어지게 세로로 한 줄 더 겹쳐서 쓴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실수 집합의 기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못 집어넣는 x의 값이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2파이, 3파이, 4파이 다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마다 값이 생기잖아. 아, 모든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구나. 얘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겠구나. 그래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탄젠트도 그럼 실수 전체인가?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죠. 얘는 여기가 비어있잖아요. 여기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친구들을 집어넣을 수 없고 비어있으니까 얘들을 제외하고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아, 얘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x의 값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가 되면은 얘는 넣으면 안 된다.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만 아니면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이거는 쓰지 마세요. 헷갈리게 하려고 실수, 차집합 그리고 집합 표시 x파,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는 이거 그대로 써가지고 얘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냥 너희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굳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어차피 얘들이 아닌 거 실수해서 얘를 뺀 거 그게 정의역 또는 얘의 여집합 이렇게 이해도 해도 되는데 일단 이게 제일 깔쌈하니까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왜냐면은 여기다가 이 짝대기만 없애버리면 걔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 정의역 다 했어. 그러면은 치역이자 최대 최소 한번 생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치역을 공부하겠다. 치역. 자, 아까 물어봤었죠. 치역이 뭐죠? 대응된 함수 값들의 모임을 보고 치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공역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공역이라고 해요. 오케이?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대응된 것들, 맞은 것들, 함수 값들의 모임을 보고 치역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치역을 고민을 해보면은 사인에서는 여기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더 낮은 값에서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대응된 y 값들의 모임을 생각을 하면은 y파 y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탄젠트는 마이너스 무한까지 끝없이 내려가고 플러스 무한까지 끝없이 내려가죠. 오케이? 못 대응되지 않는 y 값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실수 전체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자, 우리가 정의역, 치역, 함수에 대한 파악들을 했는데 사실 치역은 잘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물어보는 것은 최대값 또는 최소값 이런 걸 물어봅니다. 따라서 자, 최대, 최소 그러니까 미니멈 그 다음에 최대 그러니까 맥시멈 앞으로 내가 문제 풀 때 보통은 스몰 m, 라지 m 이렇게만 표현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글 쓰기 싫거든요. 최소, 최대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자, 원우야 이 사인 값들의 모임들 중에서 함수 값들의 모임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유경이 여기 코사인 함수 값들의 모임은 사인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최대값은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은 일단 태생적으로 날고 기어봤자 뿌릴 마이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얘들보다 더 커진다거나 더 작아진다거나 그런 건 불가능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탄젠트에서 최소 최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얘는 없죠? 어떤 값을 잡아도 그것보다 더 낮은 값 또는 더 높은 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최대, 최소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죠? 자, 이게 보통 함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사인에서, 코사인에서, 삼각함수에서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주기, 그 다음에 대칭성. 얘는 다 항함수,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런 데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녀석인데 주기성과 대칭성이라는 것은
삼각함수에서 거의 처음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심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수하 심화 문제라거나 그런 유형에서는 가끔 나오긴 하는데, 일단 본격적으로 함수 자체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삼각함수가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 내용 중에서는. 오케이? 주기라는 건 뭐냐? 자, 얘가 얼마마다 반복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왼쪽으로 가봅시다. 자, 얘는 틀을 보호하니까, 그려진 걸 보호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도착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나?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반복하지 않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시 반복을 하겠죠. 오케이? 몇 번마다 반복을 하냐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한 패턴, 이렇게 두 패턴, 세 패턴 블라블라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 길이를 가지고 주기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길이를 세어보니까 길이를 재보니까 그 길이가 2파이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아, 얘는 2파이마다 반복을 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가 2파이가 돼요. 그럼 선생님 무조건 0일 때만 그거를 인정하나요? 아니에요. 이게 0일 때 좀 이쁘게 보여서 그런 거지 사실 0이 아니어도 됩니다. 흰색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2파이가 더해지게 되면은 여기까지 돌아가서 그때마다 반복을 한다 라고 해도 되겠죠. 다만 조금 더러울 뿐이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삼각함수 삼각비 재정의에서부터 언급했었잖아요. 라디안, 시초선 이거 공부할 때 3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양요 방향이죠. 3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20도 돌아가게 되면 한 바퀴, 그럼 그때 다시 값이 똑같아지는 거잖아. 여기도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60도, 그러니까 2파이가 돌아갈 때마다 값이 처음이랑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2파이마다 반복한다. 그거를 이쁜 수학적 용어로 주기라고 말을 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2파이 주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약간 평행이동 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주기, 하나의 패턴이 되는 거잖아. 그때마다 얘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아, 얘는 2파이 주기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도 2파이, 여기도 2파이. 그러면은 탄젠트도 2파이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에요. 탄젠트를 그려보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고,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파이마다 반복을 하죠? 2파이가 아니라. 그치? 얘는 조금 다릅니다. 탄젠트는 2파이마다가 아니라 파이마다 반복을 한다. 따라서 파이 주기성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내용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대칭. 대칭은 저 뒤에서 다시 심오하게 공부할 건데, 지금은 간략하게만 저 그래프 보면서 판단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사인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심오하게 공부할 때만 언급을 하고, 이건 넘어가고,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니까, 아,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함수구나. 따라서 원점 대칭이다 라고 말을 하면 되고, 코사인은 이 선을 기준으로, 사실 여기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좀 뒷내용에서 어려운 거 공부할 때 반복하도록 하고, 지금은 쉬운 거, y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값이 같구나. 아, 그러면은 얘는 y축 대칭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이해가 되죠?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얘를 기준으로 y축 대칭인가? 아니죠. y축 대칭이 아니지.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값이 서로 반대가 되니까 같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아, 사인은 보라색, 사인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점대칭이다. 따라서 얘는 원점 대칭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원점 대칭.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코사인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잖아요. 따라서 얘는 y축 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내가 언급하고 진도를 나갔나 안 나갔나 모르겠는데, 우함수, 기함수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이 원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란 거를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좀 더 이쁘게 말을 하면은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오케이? 기함수.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우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원점 대칭을 기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아, 그래서 사인 함수는 기함수구나.
코사인은 우 함수구나, 그리고 탄젠트는 기 함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할 건데 아마 저번 시간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니, 한거 넘어갔나? 아니, 이거 아니야. 그 언급만 했지 이거 안 했을걸요? 그러면은 사인을 F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F 합성 F가 우인지 기인지 이게 내가 준비했는데 그냥 안 알려줬어요. 이거 안 했죠? 그러면은 F 곱하기 F가 우인지 기인지 이것도 모르죠? 그거 구하는 방법들 저번 시간에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마 그냥 시간상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오늘 여유 있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아니고 수학하 함수할 때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모르는 사람들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 때 강조하지만 어떤 교과서도 이걸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문제 풀면서 맞고 나서 배워라, 해설지 보고 배워라 이런 식이어서.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안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자, 여기까지가 삼각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특징을 파악을 하는 거였는데, 좀 대칭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언급할 건데 주기라는 걸 여기서 처음 공부한 거잖아요. 주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예요. 그 커넥트 가장 앞페이지에 항상 내가 개념을 이쁘게 한 몇 년 전에 바다가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쁘게 그거를 참고하면 주기라는 텍스트적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셔도 되고,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해도 되는데 이게 좀 더 내용이 방대하긴 해요. 가장 기초적인 게 커넥트 앞페이지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형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소개를 할 겁니다. 자, 주기 함수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fx 플러스 p가 fx를 성립할 때 최소 양수 p를 보고 주기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때마다 어떤 수를 집어넣었는데 그때마다 반복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얘가 될 수 있는, p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수를 보고 주기라고 할 거예요. 함수는 아니지만 대충 수열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면은 i의 n제곱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뭐 fn이라는 건데 얘는 사실 함수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면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을 수 있기는 하지만 1.1, 1.2, 1.3 이런 거 집어넣을 수 없잖아. 오케이? 실수 전체 영역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는데 대충 생각해 주세요. 일단은.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요. i의 1제곱은 i이고, i의 2제곱은 i 마이너스 1이고,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고, i의 4제곱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i의 5제곱은 다시 i가 되는 거잖아요. 4번마다 반복을 하죠. 오케이? 그럼 우리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함수식에서 x 플러스 4와 fx랑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아, 그러면 얘는 4번마다 반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숫자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아, 4번마다 반복하는 거니까 4주기 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근데 내가 이거를 잘 보니까 굳이 4를 집어넣지 않아도 돼요. fx 플러스 8은 fx라거나 되긴 되죠? 8번마다 반복, 8번마다는 아니지만 fx랑 fx 플러스 8이랑 같다 라고 말해도 되고, x 플러스 뭐 4의 4제곱은 fx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4의 4제곱은 2의 8제곱 256이니까 얘는 256 주기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최소 양수 p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풀겠다. 오케이? 여기서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잖아요. 2라거나 1이라거나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만족할 수 있는 최소수를 가지고 주기라고 하겠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는 게 주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그냥 하나 예시이고 이쁜 함수는 아니에요. 실수를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자, 교과서는 보통 여기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악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만한 내신이라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심화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기가 조금 변경돼서 나와요. 자기가 좀 더 여유가 된다, 아랫 내용을 외우시고 자기가 좀 여유가 안 된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 당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2p는 x 플러스 3p 이렇게 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굳이. 근데 왜냐? 이것도 어차피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x 플러스 p를 기준으로 x 플러스 2p에다가 p가 더해진 거잖아요. 그럼 p가 더 더해져도 같은 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p주기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굳이 꼬아서 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fx-2분의 p는
x 플러스 2분의 p. 실제로는 얘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뒤에서 공부할 대칭이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얘도 그런데 아무튼 x 기준으로 마이너스 b, x 기준으로 플러스 b의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p마다 반복한다, p주기 함수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한다. 결국 핵심은 여기에 뭔가 동그라미, 여기에 뭔가 세모라고 했었을 때 둘이 빼요.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절대값, 이 x가 사라지면서 p라고 하면은 아, 얘는 p주기 함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주기성을 조금 다시 복습을 해보겠다.